안녕하십니까? 엘리트 한국어 유튜브 채널의 앤디리입니다. 오늘 방송은 학생과 부모님들에게 대학 합격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2022년 3월과 4월 초에 UCLA와 아이비리그에 동시에 합격한 학생 중 한 명을 선별해서 이 학생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봄으로써 이제 대학 지원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학생과 부모님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이오니 조금은 길지만 혹시 시간이 없으시면 타임라인도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미국 대학 합격에 큰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무슨 요소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8가지 요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8개의 요소 중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GPA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두 번째는 Number of AP course와 College course입니다. 어려운 과목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SAT, ACT와 같은 표준고사 중요하고요. 네 번째 AP 테스트 스코어, 다섯 번째 엑스트라 커리큘러, 봉사활동, 가외활동입니다. 여섯 번째 어워드, 아트, 뮤직, 스포츠, 아카데믹, 학술대회죠. 이러한 여러 대회나 시합에 나가서 받은 상 혹은 서티피케이트,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일곱 번째 컬리지 에세이입니다. 늦어도 11학년 마친 후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추천서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학 지원 시 필요한 8가지 중요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이 표에 대해서도 영상을 나중에 찍겠지만 지금 이 홀 테이블이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로 요청해 주시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은 아래 설명란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이처럼 미국 대학 지원 시 필요한 8가지 요소 중 제일 중요한 2가지 사항을 4단계, 즉 4개의 티어로 컬리지 레벨을 나눠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GPA가 되겠습니다. SAT, ACT와 같은 표준고사가 거의 모든 대학이 옵셔널이고 게다가 UC는 테스트 블라인드로 아예 표준고사 점수를 고려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의 학업 능력, 아카데믹 스킬을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 GPA를 퍼스트 티어는 아이비 레벨로서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스탠포드, MIT, 노스웨스턴과 같은 대학에서는 5.0 만점 fully weighted GPA로 계산했을 때 4.6 이상이 되겠고요. 세컨드 티어는 most selective 레벨로서 UC 버클리, UCLA, USC, 와슈라고 하죠. 워싱턴 유니버시티 인 세인루이스와 같은 대학에서는 4.4 이상이 필요하겠습니다. third tier는 highly selective 레벨로서 UC 샌디에고, UC 얼바인, 보스턴 유니버시티, 페퍼다인과 같은 대학은 4.2 이상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fourth tier는 selective 레벨로서 UC 산타크루즈, UC 리버사이드, U 오브 워싱턴과 같은 대학은 3.8 이상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Number of AP 그리고 컬리지 코र्스가 되겠습니다. 즉 GPA도 좋아야 하지만 얼마나 많은 수의 리거러스 코र्스를 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코र्스, 경쟁력 있는 과목, 다시 말해 AP 과목과 더불어 AP 레벨의 컬리지 코र्스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Number of AP 컬리지 코र्스를 대학별로 과목 수를 확인해 보면요. First Year는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총 15개 이상의 과목이 필요하고요. Second Year는 총 15과목 정도 필요하고요. Third Year는 총 10과목 정도이며 마지막 Fourth Year는 총 6과목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저희 학생들의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A 학생의 경우 학교 내의 모든 코어 코र्스, 여기서 코어 코र्스란 한국에 국영수가 있듯이 미국 고등학교에는 English, Math, Science, History, Foreign Language 이렇게 중요 5과목을 코어 코र्스라고 하는데요. 이 과목들을 AP 레벨까지 모두 4년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GPA를 떠나서 코어 코र्스들은
4년 동안 연속해서 꾸준하게 듣는 것을 대학에서는 매우 좋게 생각하니까요. 대학 합격에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추가적인 요소로 생각하시고 이 코어 코र्스들은 4년 내내 연속적으로 들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12학년까지 포함해서 AP를 총 12개 들었고요. 고등학교 내 GPA는 11학년이 끝났을 때 All A로 4.55였으며 10학년이 끝난 여름방학 때부터 저희 일릿 오픈스쿨에서 AP 과목과 컬리지 코र्스를 2개, 그리고 11학년이 끝난 여름방학 때는 총 3개의 컬리지 코र्스를 들어서 넘버 오브 AP와 컬리지 코र्스가 총 17과목이 되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GPA가 4.70을 받고 UCLA에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좋은 GPA가 얼마나 중요하고 동시에 얼마나 어려운 과목을 많이 들었느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사례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지금 말씀드린 사례와 같은 많은 케이스들을 통해 얻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학생과 부모님에게 알려드리면요. 보통 학교 안에서 들을 수 있는 AP 과목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최대한 10개에서 12개 정도가 되는데요. UCLA 이상의 대학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자료를 보면 15과목 이상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의 과목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듀얼 인롤먼이라는 제도를 통해 커뮤니티 컬리지 혹은 고등학교 밖에서 저희 일릿 오픈스쿨과 같은 세컨 하이스쿨에서 시간을 쪼개서 수업을 추가적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고등학교에서 듀얼 인롤먼을 통해 커뮤니티 컬리지 코र्스를 듣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 고등학교 안에서 상위권에 드는 학생들은 너나 할 거 없이 거의 모두 똑같이 고등학생이 듀얼 인롤먼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컬리지 코र्스를 한두 과목 혹은 두세 과목을 최대한으로 모두 듣기 때문에 미국 내 상위 20위, 즉 UCLA, UC 버클리, 에모리, 카네기 멜론과 같은 대학과 그 이상의 대학에 합격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안에서 듀얼 인롤먼을 통해서 듣는 컬리지 코र्스로는 스탠드아웃, 즉 특출한 학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미국 내 상위권에 있는 대학, 특히 상위 20위 이상의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스탠드아웃이 되는 학생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스탠드아웃 되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듀얼 인롤먼을 통해 듣는 과목은 물론 그와 함께 고등학교 밖에서도 컬리지 코र्스 혹은 AP 과목을 꼭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국 대학 합격에 남보다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인데요. UC는 Cap to Weighted GPA라고 해서 학생이 10학년과 11학년에 들은 모든 AP 과목 중 4과목만 Weighted GPA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AP 혹은 컬리지 코र्스를 4과목만 듣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학생과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는 대학 합격에 좋지 않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UCLA와 UC 버클리는 UC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립대학과 똑같이 학생이 들은 모든 AP와 컬리지 코र्스를 모두 GPA에 반영하는 Fully Weighted GPA를 계산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수의 AP나 컬리지 코र्스를 들어야 하고요. Cap to Weighted GPA를 계산하는 UC 샌디에고, UC 얼바인, UC 사나바바라, UC 데이비스와 그 외 나머지 UC의 경우도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인 Number of AP와 컬리지 코र्스가 있기 때문에 AP와 컬리지 코र्스를 많이 듣는 것이 학생이 어드미션 오피서에게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많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돼서 훨씬 합격에 도움이 많이 되는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AP와 컬리지 코र्스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물론 모두 Fully Weighted GPA를 고려하기 때문에 능력이 되고 시간이 된다면 여름방학 때뿐만 아니라 사실 여름방학 때는 당연한 거고요. 학기 중에라도 9학년이 끝나는 여름방학 때부터 많은 수의 AP와 컬리지 코र्스를 반드시 듣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AP 코र्스보다 컬리지 코र्스를 고등학교 때 많이 들으라고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첫 번째로 컬리지 코र्스는 AP 테스트를 안 봐도 컬리지 트랜스크립트만 있다면 컬리지 크레딧으로 그대로 인정이 되고 즉 AP 테스트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이 4개에서 5개 혹은 그 이상의 컬리지 코र्스를 고등학교 때 듣는다면 1년 혹은 6개월 빨리 졸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블 메이저도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1년에 8만 불, 많게는 10만 불 가까이 되는 수업료와 경비도 절약할 수 있고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도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과 학기 중에 GPA를 올리기 위해서 AP 혹은 컬리지 코스를 듣기로 마음을 정했고 이에 믿을 수 있는 세컨 하이스쿨을 찾고 있다면 정식으로 와스크로부터 2016년부터 승인된 고등학교이고 컬리지 코스를 들었을 때 고등학교 성적표와 대학교 성적표를 동시에 이슈해서 미국 내 어느 대학을 지원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릿 오픈스쿨에서 지금 바로 컬리지 코스와 AP 클래스를 수강할 것을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2022년도 여름학기부터는 이미 영상을 올렸는데요. 바로 언어 코딩 테크놀로지 클래스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사항인데요. 혹시 자녀가 자기 방에서 문 꼭 잠그고 컴퓨터 게임만 하지 않는지요? 이것 때문에 부모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엘리트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도 찾았습니다. 이번 2022년도 여름부터 새로이 컴퓨터 게임을 유독 좋아하는 학생을 위해서 저희 엘리트가 e스포츠 관련 코스들도 오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부모님 혹은 학생은 가까운 엘리트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e스포츠 코스 관련 자세한 영상도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생과 부모님들에게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